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결국 의정부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6번 버스를 폐선했습니다. 시는 106-1번 버스를 3일 오전 4시부터 첫 차로 투입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는 물론 서울시 도봉구 주민들도 반대했던 106번 버스 폐선. 서울시는 끝내 106번 버스를 폐선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면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의정부 구간만 운행하는 106-1번 대체버스 운행을 결정했습니다. 8월 3일 106번 버스 폐선에 맞춰 106-1번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4시 의정부 가능동에서 106-1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결의대회에서 폐선을 반대했던 이명국 통장협의회장과 함께 106-1 첫 차를 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오늘 첫 버스에도 40여 분이 차를 탔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일상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6번 버스의 폐선으로 새롭게 운행되는 106-1번 버스는 의정부 가능동에서 도봉산역까지 운행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4시부터 15분 간격으로 출발해 평일은 총 4대, 토요일 공휴일은 총 3대가 운행됩니다. 시는 임의로 106-1번 버스의 운행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버스가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추가 노선 증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4일 새벽 0시 30분쯤 경전철 객차 안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카메라로 찍고 내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흥선역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는 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실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와 함께 피서지 물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양주시와 경기도는 최근 장흥유원지를 찾아 상인들에게 바가지 요금 사전 근절과 담합 금지 등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이번 점검은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달 31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물가 점검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이달부터 유료로 공식 전환됐습니다. 포천시는 체험교육시설 확대 등을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와 트리하우스를 이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센터 관람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4,000원으로 입장권 일부는 포천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센터는 매주 화요일 휴관이며 한탄강 화산 놀이터 등 야외 시설과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시승격 이후 처음으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정부 8경을 선정합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 추천을 받아 노광소원을 비롯해 도봉산 반쪽바위, 망월사 등 24곳을 의정부 8경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의정부 8경 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며 위원들은 문화 분야 전문가와 관내 대학 교수, 민간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거나 역사 문화자원으로서 의정부 가치를 지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광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후보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의정부 8경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옹진과 서해 5도를 제외한 수도권 내륙 전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만 이번 주 폭염과 함께 수도권 곳곳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 습도와 함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일명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원법 실행을 위해서는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비한 효율성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농업, 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 정책의 디지털 세대, 농촌 공간 등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에서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 사업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매칭하여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R&D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 농업과 기자재, 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과 영농기술, 경영교육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 대상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농업 관련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협업체계와 상생관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5일 도는 정산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 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 800억 원 등으로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 경영 자금을 신설했는데요. 이커머스 피해 기업 특별 경영 자금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을 융자 기간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 5년 조건에 지원합니다. 융자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 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건대추와 땅콩 등 농산물 100억 원대를 밀수입한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보세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 20대 보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 등 100억 원어치의 농산물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팔고 A씨가 밀수한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전과 팔범인 A씨가 B씨 등과 결탁해 중국산 건대추를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땅콩 관련 추가 범행도 밝혀냈습니다. 세관은 해당 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한 결과 한 달 만에 4만 3천 장이 충전되거나 사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4,399명이 이용한 것이며 가장 인기 있는 권종은 3일권으로 15,423장이 판매됐습니다. 운송수단별로는 지하철이 68%, 버스가 32%로 지하철 이용이 2배가량 높았으며 4호선 명동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충전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권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발매된 기후동행 카드로 1일권은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만원, 5일권 15,000원, 7일권은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매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보면 올 상반기 40대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3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40대 매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2019년 통계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40대에 이어 50대 매수 비중도 18.6%로 2020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7만 4천여 호까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15,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말 12,000여 호를 기록한 뒤 4월 말 14,000호를 넘어섰고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 지역 아파트 공급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전국 기준 14,800여 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한 달 동안 예정된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노력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요. 또 불용, 2월액 최소화, 인건비 행사 축제성, 보조금 경비 중점 정비 등을 통해 페널티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대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의 경우 덜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서 합산되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반영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금연제도의 변경과 경기도민의 금연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의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농작업 전후에 소독하고 예방약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